그녀는 사천단가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 천재였다. 하지만 지금 한 사내가 그녀를 동굴 안에 묶어두고 있었다. 물론 그녀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직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다. 전생에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결국 그녀는 천마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그 역시 같은 전장에서 그녀의 곁에 쓰러졌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는 20년 전의 과거에서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야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내고 단가의 대릴사위로 들어가겠노라 다짐했다. 최근 무림에는 한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천단가의 막내딸이 마침내 가문 밖으로 첫 출도에 나섰다는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무공은 고강하고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우며 타고난 동령지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동령지체가 과연 실존하는 체질인지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그녀를 탐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를 노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 얼마 후 천이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포장할 만두 한 봉지를 주문했다. 그의 등장은 이내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저토록 어린 나이에 무림을 떠돌다니 죽음이 얼마나 곁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게 분명해 보였다. 사천단가의 막내딸 당소월은 참으로 동령지체와 절세의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소문에는 몇 가지 틀린 점이 있었다. 첫째, 정파의 제자들이 대개 홀로 출도하긴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은 아니었다. 암영이들이 항상 그녀를 몰래 호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동령지체를 지녔음에도 그녀의 실제 전투력은 소문만큼 대단하지 않았다. 그가 어떻게 이토록 확신할 수 있냐고. 당소월이 지금 그가 있는 동굴 안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다. 천이가 돌아오자 당소월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불과 며칠 전 천이는 이 성가신 여인을 직접 납치했다. 10수년 전 지독한 굶주림에 내몰려 천이는 처음 검을 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하제일검의 자리에 올랐다. 독학으로 초월경에 이른 그는 자신의 검과 마주하는 그 누구에게도 일말의 자비나 연민을 베풀지 않았다. 머지않아 그는 핏빛 바다 한가운데 서게 되었다. 세상의 두려움을 한 몸에 받으며 더 이상 굶주리진 않았지만 검과 피로 엮인 수많은 원한이 곧 그에게 이빨을 드러냈다. 그는 남은 여생을 검마로서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를 천마라 칭하는 사내가 나타났다. 마치 자연재해와도 같은 천마의 힘은 중원 전체를 불태웠다. 구파일방은 전멸했고 오대세가는 돌무더기로 전락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인이 되었다. 정파와 사파가 연합하여 맞서 싸웠음에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천이가 평생을 걸쳐 쌓아올린 악명조차 그 앞에선 보잘것없어졌다. 그 대재앙이 휩쓸고 간 후에야 천이는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바로 동무제이자 사천단가의 유일한 생존자인 당소월이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두 사람은 점차 사랑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당소월은 단가로 돌아가 은혜는 갚고 원하는 10배로 되갚아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가의 철칙이었고 그녀에겐 몰락한 가문의 복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천이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기에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 당소월이 픽 웃으며 말했다. 왜 그렇게 조용해? 예전에 너였다면 벌써 화를 내며 가문의 철칙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을 텐데. 천이는 침묵했다. 그깟 경고 몇 마디로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소월이 천마에게 도전하려는 것은 오직 복수만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자신에게 남은 힘을 다해 최소한 천이가 도망칠 기회라도 벌어주려는 것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그가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천이는 그녀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었다. 당소월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 아래로 드러난 끔찍한 흉터에 그의 가슴이 저미어왔다. 그 순간 천이는 결심했다. 그도 당소월과 함께 단가로 돌아가기로. 당소월은 충격으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천이가 자신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답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잖아. 그런데 네가 없는 세상에선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무조건 살아서 돌아오는 거다. 당소월은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 개똥밭에 구른다는 비유가 너무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이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결정은 여전히 그녀를 놀라게 했다. 당소월이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지. 결국 너나 나나 우리 둘 다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서로를 다시 알아가 보자. 그렇게 말하며 당소월은 천이에게 어딘가로 따라오라고 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그녀의 방이었다. 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방밖의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은 보기 드문 보름달이 떴지만 짙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당소월은 그 찬란한 보름달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다. 천이는 그녀의 소원이 이토록 소박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모든 일이 끝나면 함께 달을 보러 가겠노라 약속했다. 약속을 나눈 뒤 두 사람은 당가로 향했지만 이번에도 운명은 천이의 편이 아니었다. 당소월은 결국 천마의 손에 죽고 말았다. 단 일격에 천마는 그녀의 내장을 부숴버렸다. 하지만 죽어가는 순간에도 당소월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광경은 천이를 걷잡을 수 없는 사리와 분노로 몰아넣었다. 그는 무기를 움켜쥐고 천마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그러나 천마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했다. 천이는 결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웅덩이처럼 고인 피 속에 쓰러졌다. 당소월의 마지막 동무도 천이의 최후의 일격도 천마를 쓰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평생의 살육이 만들어낸 핏빛 바다 위로 죽음을 목전에 둔 천이가 마침내 얼굴을 쳐박고 쓰러졌다. 죽어가며 천이의 머릿속을 수많은 만약의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수련할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아니면 아주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숨이 막힐 듯한 감각이 그를 번쩍 깨웠다. 마치 연못에 빠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더욱 기묘한 건 그의 몸이 어찌된 영문인지 훌쩍 작아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천이는 2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전생의 초월경에 도달하며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순식간에 자신의 무공을 다시 쌓아 올렸다. 그러고는 전생의 자신을 사파의 길로 끌어들였던 흑도 조직을 모조리 박살내버렸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도 넉넉히 확보했다. 마침내 그는 당소월을 제압해 이 동굴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천이는 당소월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소문대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여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마 이것이 당소월의 진짜 어린 시절 모습일 터였다. 당소월은 입에 대나무 재갈을 문 채 한참을 웅얼거렸으나 천이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 재빨리 그것을 풀어주었다. 천이가 그녀에게 경고했다. 괜한 힘 빼지 마라. 이 동굴은 인적 드문 깊은 산속이니까 당신의 지금 실력으로는 내가 혈도를 짚은 걸 뚫고 도망칠 수 없어요. 당소월이 따져 물었다. 선배님, 대체 목적이 뭡니까? 나를 납치한 건 사천당가와 적이 되겠다는 뜻인 걸 아셔야 할 텐데요. 천이는 당가의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혜는 2배로, 원수는 10배로 갚는다. 당소월은 누가 봐도 자신보다 연장자인 그에게 존댓말을 쓰지 말라고까지 했다. 알고 보니 당소월은 그가 발로 한동안 무림고수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떠보았다. 선배님, 저를 풀어주시는 건 어떠신가요? 왜 저를 납치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이시라면 제가 훨씬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입을 다물지 않자 천이는 다시 대나무 재갈을 그녀의 입에 물렸다. 그는 속으로 툴툴거렸다. 그가 기억하는 당소월은 늘 말이 없는 조용한 소녀였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았던 걸까? 오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천이는 설명했다. 일단 난 진짜 15살이야. 발로 한동안 고수 같은 거 아니고 널 해치려고 납치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널 지키려고 이러는 거라고. 당소월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천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누군가 널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해. 당소월이 알기로는 감히 사천당가의 직계혈족을 건드릴 자는 아무도 없었다. 천이는 굳이 논쟁하려 들지 않았다. 어차피 곧 믿게 될 테니까. 그저 조용히 그의 나머지 설명을 듣기만 하면 되었다. 천이의 기억이 맞다면 지금쯤 당가의 적들이 당소월을 기습해 그녀의 얼굴에 흉터를 남길 시기였다. 당소월이 싸늘하게 웃었다. 날 살려둬야 할 이유가 있긴 한 모양이네. 유감스럽게도 난 납치범의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아요. 기회를 틈타서 꼭 도망칠 겁니다. 그 순간 천이는 당소월이 항상 말도 안 되게 고집센 소녀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쳐봐. 2번이든 3번이든 그 이후로도 매번 다시 잡아올 테니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당소월은 즉시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천이는 또한 그녀의 무공이 아직 봉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도망치겠다고 큰 소리치고 싶다면 우선 그가 짚어놓은 혈도부터 풀어야 했다. 당소월은 당장 시도해보았지만 몸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만 깨달았다. 그녀는 몸을 비틀고 버둥거렸고 곧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천이는 그녀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다. 기운 빼지 마. 내 혈도는 뚫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당소월이 갑자기 말했다. 볼 일이 급한데요. 저 요강 좀 가져다 주실래요? 천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동굴 밖으로는 좁은 시냇물이
산비탈을 따라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천이는 홀로 동굴 입구에서 기다렸다. 상황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색했다. 이번 생에 당소월에게 남긴 첫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린 아가씨는 갑작스럽게 배가 고프다고 선언했다. 천이는 아직 벽곡단이 좀 남았다고 말했다. 당소월이 얼굴을 찡그렸다. 벽곡단은 진짜 밥이 아니잖아요. 아까 만두 좀 사오셨던데. 진짜 남은 게 그 단약밖에 없어요? 천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가 마침내 물었다. 내가 처음 널 납치했을 때 어떻게 제압했는지 기억나? 당소월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떠올렸다. 내 독수리랑 암기가 당신한테는 안 통했던 것 같은데요. 진짜 어쩌다 젊음을 되찾은 늙은 고수 맞죠? 천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반복했다. 아까도 말했잖아. 나 진짜 15살이라니까. 그러고는 해독단 5알을 사는데 은자 한 냥이나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당소월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마 벌써 돈이 다 떨어진 건 아니죠? 천이가 끄덕였다. 한 푼도 없어. 원래는 은자 넉냥이 있었지만 그중 2냥을 해독단을 사는데 써버렸던 것이다. 동굴에서 꼬박 1달을 버틸 계획이었지만 아직 2주밖에 지나지 않았다. 당소월은 그를 구제불능의 바보라도 되는 양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날 여기로 끌고 오다니요. 당소월이 한숨을 쉬었다. 쓸데없는 멍청한 계획은 그만 세우고 내 돈이나 쓰세요. 천이가 즉각 대답했다. 돈이 있으면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의 대답에 당소월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돈주머니는 허리띠 뒤에 숨겨져 있었다. 천이가 팔의 혈도를 풀어주면 그녀가 직접 꺼낼 수 있었다. 하지만 천이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주머니는 내가 직접 꺼낼 테니까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한참을 뒤져도 그는 주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당소월이 어이없다는 듯 일러주었다. 내 뒤쪽 오른편에 있다고요. 한참을 헤맨 끝에 천이는 마침내 돈주머니를 찾아냈다. 주머니를 열어본 그는 오대세가의 재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소월은 깊은 수치심을 느끼며 그를 파렴치한 악당이라고 분노하며 욕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천이는 나가서 그녀에게 먹일 음식을 사올 준비를 했다. 그는 근처 마을로 향해 만두를 몇 개 샀다. 지금도 당소월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납치했다는 천이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눈앞에 있는 이 소년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천이에게 자신을 납치한 진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전생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때도 당소월은 그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서로를 알아가자고. 눈앞에 있는 당소월은 기억 속의 그 소녀와 완전히 달라 보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소월이었고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터였다. 어느 날 천이는 동굴 밖에서 기이한 보라색 식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그 특이한 식물을 챙겨 돌아왔다. 하지만 그 식물을 본 순간 당소월은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가치를 지닌 자화독강초였다. 그 식물은 독공을 수련하는 데 쓰이는 진귀한 영초였기에 당소월은 즉시 그것을 어디서 찾았는지 따져 물었다. 사실 천이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전생에 당소월이 추격자들을 피해 이 동굴로 도망쳤을 때 그것을 발견했었기에 그는 이미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돌아오는 기력에서 우연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천이는 당소월에게 자화증 독초를 건넸다. 그녀는 동명지체를 지녔기에 그 약초는 그녀에게 더없이 귀중한 것이었다. 당소월은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고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한 입을 베어 물었다. 놀랍게도 자화증 독초는 제법 맛이 좋았다. 게다가 그 약초는 질이 유난히 좋았다. 한 달이면 그 약효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공은 약초를 삼키는 순간 곧바로 강해지는 편리한 무공이 아니었다. 독기운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정제하지 않으면 위험한 주화인마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전생의 당소월은 몸이 약초에 적응하기도 전에 독공을 사용했었다. 얼굴만 흉측해진 채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약효를 완전히 흡수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천이의 책임이었다. 바로 그때 천이는 동굴 밖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당소월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만두를 먹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천이는 밖에 있는 자들이 뿜어내는 저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감각을 집중하자 상대의 수가 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천이는 서둘러 당소월에게 자화증 독초를 정제하기 시작하라고 말했다. 전생에서 그랬듯
오늘이 바로 당소월이 습격받는 날인 것 같았다. 그 무렵 한 무리의 무인들이 이미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애꾸눈이었고 얼굴에는 흉악한 흉터가 있었다. 적대적인 무리를 이끄는 그는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천이는 당소월을 데리고 동굴 입구로 나섰다. 당소월의 얼굴에 즉시 근심이 서렸다. 그녀가 경고했다. 지금 자화증 독초를 정제하라고 했지만 약효를 흡수하는 중에 독공을 쓰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우선 도망치는 게 좋겠어. 천이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다. 안 돼.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질 테고 이 싸움은 이미 피할 수 없어. 게다가 우리가 얼마나 더 도망쳐야 할지도 알 수 없지. 지금 당장 정제를 시작하고 싸울 때는 암기에만 의존해. 그게 우리의 최선이야.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 내게 다 계획이 있으니 널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할게. 백발의 우두머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 보는 애송이군. 당문 사람 같지도 않은데. 천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곳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군. 인정하기 싫지만 천이가 만두를 사러 마을에 갔을 때 꼬리를 밟히고 만 것이었다. 그런 끔찍한 만두를 제 발로 사는 사람은 의심을 사기 충분했지만 천이는 그 만두가 제법 맛있다고 생각했었다. 백발의 사내가 자신의 목적을 밝혔다. 그는 당문의 여식을 죽이러 온 것이었다. 그는 천이가 왜 당소월의 호위 무사 행세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얌전히 그녀를 넘기고 목숨을 부지해 떠나라고 젊은 사내를 재촉했다. 제안을 던진 사내는 조용히 10호흡을 기다렸다. 시간이 다 되자 그는 천이의 대답을 알아차렸다. 애송이, 백살도라고 들어본 적 있나? 천이가 담담히 대답했다. 없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벼로는 본래 20년 전에 죽은 사내의 스승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내가 그 벼로를 물려받았다. 그의 스승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은 당문의 암기들로 벌집이 되어 있었다. 사내도 자신의 스승이 악명 높은 악당이었음을 인정했다. 당문은 그의 죽음이 사천 전역에서 저지른 수많은 만행에 대한 형벌이라고 주장했고 사내조차도 그 점은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당이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스승이었다. 그에게 은혜는 은혜였고 원한은 원한이었다. 이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 그는 결코 자신을 얽맨 굴레를 끊어낼 수 없었다. 천이는 그 기분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인간이란 은원의 사슬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법이었다. 절대적인 악당도 절대적인 영웅도 없었다. 누구나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친구 혹은 연인이었다. 그리고 그 은원의 유대감이 거미줄처럼 얽혀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냈다. 천이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원한으로 짜인 거미줄이 모두를 섭아맬 때 그 끝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순간 천이가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다. 기이하게도 검신에서 끊임없이 핏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몇 초가 지날수록 뿜어져 나오는 피의 양은 점점 늘어났다. 습격자는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이건 대체 무슨 마공이란 말인가? 천이의 살기가 계속 치솟자 무리 중 몇몇은 더 이상 서 있지조차 못했다. 백살도조차도 자신이 엄청난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천이의 두 눈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원한을 결코 풀 수 없다면 나는 내 이유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당소월은 즉시 연막탄 2개를 던졌다. 2번의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양측 사이에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보라색 연기는 당문의 독연과 똑같아 보였으나 백살도는 그것이 진짜 독가스가 아님을 즉시 알아챘다. 그가 말을 맺기도 전에 연기 속에서 여러 개의 암기들이 쏘아져 나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적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것은 진짜 독연이 아니었다. 평범한 연기로 날아오는 암기들을 감추는 기만적인 살수였던 것이다. 다음 순간 천이가 검을 들고 연기 속으로 돌진했다. 한 습격자가 반격하려 했지만 천이의 검날이 그의 목을 곧장 꿰뚫어버렸다. 천이는 무심하게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고는 근처에 있는 대머리 사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백살도는 결코 평범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분노에 찬 포효와 함께 대도를 휘두르며 천이를 향해 쇄도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당소월을 생포하라 명하고 자신이 직접 이 젊은 검사를 상대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내 치열한 격전에 돌입했다. 천이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기운이 쏟아져 나왔다. 그 기백을 본 백살도는 천이가 정파 소속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가 따져 물었다. 어째서 이토록 사특한 마공을 익힌 자가 당문의 여식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냐? 천이가 대답했다. 이것은 충이다.
진짜 이유를 말해준다고 한들 내 놈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말을 마친 순간 백살도의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스쳤다. 그때쯤 천희의 전신은 짙은 흑연으로 휘감겨 있었다. 그가 차갑게 선언했다. 검사는 검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내게 남은 건 죽음뿐이다. 당소월조차도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고 말았다. 천희는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만 멍하니 있어. 내가 이미 말해주지 않았던가. 방금 쓴 무공은 광랑탈사공이라 부른다. 살기를 내공에 불어넣어 감각과 신체 능력을 끌어올리는 무공이지. 그게 기본 원리야. 그러니 내가 주화인마에 빠질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 오래전에 난 살기를 간신히 통제하던 단계를 벗어났거든. 하지만 당소월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그 순간 두 명의 적이 동시에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당소월은 양소매를 뻗어 그 안에 숨겨둔 암기를 전부 쏘아보냈다. 몇 개의 암기가 허공에서 튕겨나갔음에도 두 명의 습격자는 공격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전투 중 당소월은 생각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토록 강력한 살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순탄한 과거를 보냈을 리 없어. 만약 내가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킬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이 은혜를 2배로 갚겠어. 한편 천희는 이미 백살도와 정면으로 맞붙고 있었다. 천희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더니 거세게 휘둘렀고 날카로운 검기가 폭풍처럼 앞으로 뻗어나갔다. 놀랍게도 백살도 역시 엄청나게 강력한 내공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천희와 대등하게 합을 겨룰 수 있을 정도였다. 수차례 합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쪽도 상대를 제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몇 번의 공방만으로도 백살도는 천희가 인류 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갑자기 물었다. 애송이, 벌써 다음 경지로 넘어가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드느냐? 천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경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절정 경지에 올랐든 화경에 들었든 혹은 현경의 고수라 해도 심장에 검이 꽂히면 죽는 건 똑같으니까. 다음 순간 백살도의 칼날 주위로 핏빛 기운이 피어올랐다. 천희는 단번에 그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독이었다. 현재 그의 경지에서는 순수한 내공을 몸 밖으로 방출하는 것만이 가능했다. 독이는 내공을 칼날에 완벽히 응집시키는 정교한 기술로 오직 절정 고수만이 구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천희는 이미 상대의 도법을 간파한 후였다. 찰나의 순간 그가 튕겨나가듯 쇄도했다. 백살도가 무기를 휘둘렀지만 천희는 재빨리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다. 검과 도에 실린 힘이 맹렬하게 충돌했다. 백살도는 즉시 찌르기로 연계했고 칼날은 천희의 뺨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천희가 그 공격을 피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필살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검객을 제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이 소년의 진짜 전투력이 자신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천희는 전투가 길어질수록 더욱 맹렬해지는 듯했다. 점차 백살도는 자신이 압도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천희는 어디에 상처를 입든 그 고통을 완전히 무시했다. 백살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미친놈은 피를 흘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건가? 움직임을 보면 분노로 이성을 완전히 잃은 것 같은데. 하지만 더 주의 깊게 관찰한 후 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천희는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치명상은 모두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었다. 저토록 끔찍한 살기를 진정 통제하고 있단 말인가. 백살도는 이대로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당장 거리를 벌려야만 했다. 하지만 천희는 날랜 원숭이처럼 그를 추격하며 모든 공격을 거듭 회피했다. 백살도는 합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지쳐갔다. 한계에 다다르자 그는 자신이 이 어린 검객의 사냥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이 진정 이런 기운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갑자기 백살도가 강력한 참격을 날려 천희의 검을 두 동강 내버렸다. 앞선 공방을 통해 그는 점차 천희의 살기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천희는 맨손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다. 백살도는 즉시 돌을 역수로 고쳐잡고 천희를 향해 수평으로 휘둘렀다. 그러나 공격을 시도하던 찰나 그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몸과 손가락조차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마치 압도적으로 강력한 존재가 그의 영혼을 서밤해요 스스로 신체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든 것 같았다. 백살도는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었다. 설마 아까 그 살기가 네 진짜 전력도 아니었다는 거냐. 천희가 차갑게 대꾸했다. 짐승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진짜 송곳니를 드러내는 법이지. 숨통 말이야. 이 필살기를 위한 빈틈을 만들려고
일부러 내 검을 부수게 둔 거다. 백살도는 그를 저주했다. 내 놈이 그 힘을 계속 쓴다면 너 역시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이는 부러진 검의 반쪽을 사내의 심장에 박아 넣었다. 이제 백살도의 죽음은 확실해졌다. 천이는 그의 저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리란 걸 알고 있었고 게다가 이미 한 번 죽어본 몸이었다. 한편 당소월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추격자들을 피하고 있었다. 가진 암기를 거의 다 소진했는데도 적들은 여전히 몇 명이나 남아있었다. 그녀가 무기로 쓸만한 돌을 주우려던 찰나 실수로 부러진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다. 당소월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세게 처박혔다. 그녀를 쫓던 2명의 적은 마침내 이 아가씨의 목숨을 끊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당소월은 즉시 몸을 굴려 일어나며 최후의 결사항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고개를 든 당소월은 얼어붙고 말았다. 사방에서 여러 명의 적이 여전히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다.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그들 모두를 감당할 수 없었다. 당소월은 속으로 조용히 사과했다. 미안해요, 젊은 검객님. 어쩔 수 없이 제 독수를 써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순간 부러진 검조각 하나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와 선두에 선 습격자의 두개골에 정통으로 박혔다. 나머지 적들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쳐다보았다. 근처에 또 다른 고수가 있는 건가? 당소월조차 깜짝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바로 그때 적의 등 뒤로 유령처럼 나타난 천이가 날아오는 공격을 마주했다. 그는 단 일격에 사내의 몸을 박살내버렸다. 이런 피라미드를 상대하는데 천이에게 무기 따윈 필요 없었다. 그의 살기는 이미 그들의 몸을 장악했고 그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죽음만을 기다려야 했다. 10호흡도 지나지 않아 그는 당소월을 둘러싼 모든 적을 몰살시켰다. 그리고 천이는 남은 습격자들 앞에 땅바닥에 선을 그었다. 그가 차갑게 경고했다.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직후 천이는 본인이 직접 그 선을 넘어갔다. 남은 습격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천이가 담담하게 설명했다. 아까 경고는 그냥 극적인 효과를 주려고 해본 말이야. 당연히 선을 넘지 않아도 넌 죽을 거거든. 한편 한 중년 사내가 경공을 펼치며 숲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견딜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축복처럼 얻은 귀한 막내딸을 두고 있었다. 딸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마터면 이성을 잃을 뻔했다. 개방의 도움을 받아 그는 최근 수많은 사파무인들이 모여든 유금촌 인근 산에 그녀가 갇혀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아냈다. 만약 그자들이 진심으로 사천단가에 복수할 작정이라면 당소월은 크나큰 위험에 처한 셈이었다. 그런 생각이 스치자 중년 사내는 갑자기 피비린내를 맡았다. 근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사방에 수많은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외곽에 있는 시신들 중 다수는 암기에 당해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검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순간 중년 사내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치솟았다. 머지않아 그는 천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이미 옅어지긴 했지만 그곳에 남은 살기는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다. 평생 피바람을 몰고 다닌 노련한 살수의 기운 같았다. 주변 시신들의 검상은 눈앞에 있는 이 소년이 남긴 것이 거의 확실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중년 사내는 대놓고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몸이 갑자기 굳어버렸다. 천이의 살기가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를 휘감아왔다. 천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중년 사내는 천이가 스스로의 살기에 집어삼켜진 것 같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다. 상대의 역량을 가늠하기도 전에 송곳니를 드러내는 건 결코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다. 찰나의 순간 사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벼락 같은 사자후를 터뜨려 살기로 형성된 투명한 속박을 단숨에 박살내버렸다. 그는 다그쳤다. 자,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라.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천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살기가 완전히 거치는 순간 천이의 몸이 천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어 무리한 상태였다. 당소월이 황급히 달려와 그가 바닥에 쓰러지기 전에 부축했다. 정신을 잃은 천이를 보자 그녀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 서렸다. 하지만 고개를 든 당소월은 자신의 아버지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딸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당가가주는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당소월은 설명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오직 천이를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뿐이었다. 당가가주는 천이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상황부터 파악하고 싶어 했다. 당소월이 다급하게 설명했다. 이 소엽께서 절 구해주셨어요. 누군가 절 죽이려 했다고요.
그 말을 들은 단가 가주의 눈에 경악이 스쳤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침없이 살기를 뿜어내던 소년이 단 한순간에 그 기운을 완벽히 거두어들였던 것이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천희는 어렴풋이 눈을 떴고 당소월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산을 빠져나가면 서로의 이름을 알려주기로 해요. 우리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름을 안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시나요? 그녀의 말은 천희에게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당소월의 성격이 조금 변하긴 했어도 그녀가 내뱉은 말은 그때와 거의 똑같았다. 그래서 천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이름은 천희야. 그게 내 이름이야. 전생에서 천희와 일행은 천마의 침공에 결사적으로 맞서 싸웠다. 그 전투에서 피 한 개가 모두의 시야를 가렸고 푸르고 맑은 하늘마저 감춰버렸다. 천희는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인지조차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았다. 이렇게 따스한 온기를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 천희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소월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본 순간 그녀는 기뻐하며 외쳤다. 소협, 드디어 깨어났군요. 천희는 이곳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이미 단가에 도착했을 거라 짐작했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자 당소월이 깜짝 놀랐다. 당소월은 황급히 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녀가 설명했다. 여긴 사천단가예요. 우린 드디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천단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선 아무도 소협의 목숨을 노리지 않을 테니 맘 편히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그제야 천희는 그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온전히 실감했다. 당소월은 그에게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곤 그의 곁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녀가 걱정스레 말했다. 소협의 몸은 안 그래도 흉터투성이었는데 이제 더 많아졌네요. 천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흉터는 무인에게 훈장과도 같은 거니까. 당소월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제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다. 천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달랬다. 울지 마. 울면 안 예뻐. 이번 생에서 당소월의 얼굴엔 그 끔찍한 흉터가 새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자놀이 근처에는 아직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천희의 다정한 손길에 당소월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서둘러 해명했다. 소협,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건 돌아오기 전에 제가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이런 작은 상처는 금방 나으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천희도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다행히도 그건 정말 가벼운 상처에 불과했다. 전생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당소월은 천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장난스럽고도 묘하게 사악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소월은 그제야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선언했다. 이제 내가 소협을 납치한 셈이네요. 그 동굴에선 당신이 날 참 많이도 괴롭혔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포로 생활을 맘껏 즐겨봐요. 사천단가가 은인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뼈저리게 보여줄 테니까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산의 진미를 맛보게 해줄게요. 미칠 정도로 지루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최고의 음식을 대령할 거고 나중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여줄 거예요. 천희는 당소월이 납치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단가가주였다. 단가가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천희가 의식을 되찾은 것을 보자 그의 눈빛에 일말의 안도감이 스쳤다. 천희 역시 눈앞의 사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사내는 사천단가의 가주이자 명성을 떨치는 도광 당진천이었다. 그는 화경에 이른 당대 최고의 절대 고수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천희가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진천이 대답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네. 우린 그저 검상만 치료했을 뿐이니까. 혈도도 무사했고 내상조차 입지 않았더군.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건 바로 그 점이었네. 단가에 도착했을 때 자네의 상처는 이미 아물기 시작했어. 그러니 가벼운 부상일 뿐이지. 하지만 자네가 회복하는 내내 내 딸이 간호했다는 건 알아두었으면 하네. 당분간은 푹 쉬게나. 한 달이면 완전히 회복될 테니 제대로 된 이야기는 그때 나누도록 하지. 당소월은 부끄러워하며 곧바로 아버지를 방 밖으로 밀어냈다. 천희는 당소월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랐다. 방 밖에서 당진천은 딸과 이 젊은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딸이 무사하니 모든 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했다. 천희가 회복하는 내내 당소월은 계속해서 그를 직접 간호했다. 게다가 그를 위해 새 옷도 여러 벌 준비해 주었다. 두 사람은 매일 웃고 떠들며 점차 가까워졌다.
천이는 마치 전생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서 당소월은 이미 자신의 아내였으니까. 그러는 동안에도 천이와 당소월은 계속해서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당진천은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정식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려진 음식들에 천이는 말문이 막힐 뻔했다. 당소월이 약속했던 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산의 진미로 그의 배를 채워줄 작정이었다. 당진천이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천소엽, 자리에 앉아 당가 최고의 음식들을 좀 맛보게나. 모든 요리는 우리 주방에서 정성껏 준비했으니 식기 전에 어서 들게. 식탁은 그야말로 희귀한 진수성찬으로 가득했고 대부분은 천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의 낯선 표정을 본 당소월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 생선은 잔뼈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먹어. 그 광경에 당진천은 어이가 없었다. 이 두 젊은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대놓고 연애질을 하는 건가? 농담은 뒤로 하고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되자 당진천은 진지해졌다. 천소엽, 당가는 자네에게 엄청난 빚을 졌네. 오늘 정식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싶군. 목숨을 걸고 내 딸을 지켜주어 정말 고맙네. 하지만 천이는 이 감사의 빚을 받고 싶지 않았다. 보상을 바라고 당소월을 지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진천이 대답했다. 자네가 받아들이든 아니든 당가는 이 은혜를 갚을 것이네. 그것이 우리의 철칙이니까. 대화는 순식간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천이가 처음 검을 들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배가 고팠고 검을 더 많이 휘두를수록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는 전생에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음식들로 배를 채우고 있었다. 천이는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없었고 감히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었다. 당진천도 마침내 이해했다. 다시 말해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천이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 소원을 하나 빌 수 있다면 그저 이렇게 함께 식사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과 앞으로 다가올 일만으로도 제게는 이미 충분합니다. 당소월은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진천은 천이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즉각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소월아, 애비가 할 말이 있구나. 이 젊은 소협과 약혼하거라. 당소월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천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천소협, 아버지가 방금 우리더러 약혼하라고 하셨잖아. 이 상황에 아직도 밥이 넘어가? 당진천은 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당장 그와 혼인하라는 게 아니야. 그저 임시로 약혼을 하라는 뜻이지. 그러면 당가가 그를 계속 지켜보는 동안 내 곁에 둘 수 있을 테니까. 게다가 어떤 보상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천소협은 가족을 원한다고 했고 그에겐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당소월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그건 저 사람의 진심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천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뜻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던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당소월은 즉시 부인했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왜 모든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당진천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했다. 이내 그가 설명했다. 이 소협의 바람을 제쳐두더라도 이 혼약은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동명지체는 보통 육신을 독공의 고수처럼 변화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법이지. 하지만 넌 그것을 타고났다. 당가의 무인에게 그러한 재능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지. 하지만 내 몸속에 계속 쌓이는 독은 저주이기도 하다. 도끼가 계속 쌓이게 되면 장차 넌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지도 몰라. 당소월은 자신의 몸에 그런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당진천이 말을 이었다. 정말로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다면 억지로 강요하진 않으마. 하지만 애비로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당소월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 몸에 무슨 일이 생기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몸이잖아요. 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당진천은 딸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천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 계속 밥이나 먹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분위기는 영 낯간지러워서요. 하지만 부녀는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천이는 서둘러 사과했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당진천뿐만 아니라 당소월까지 깜짝 놀랐다. 당진천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만약 농담이라면 도가 지나치군. 천이가 서둘러 설명했다. 문제는 따님의 체내에 있는 강력한 도끼 때문입니다.
그 기운의 흐름만 다스리면 됩니다. 마침 제가 그에 필요한 구결을 알고 있으니 지금 당장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천희의 전생에서 사천당가는 이미 멸문지화를 당했었다. 당소월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당가의 명맥을 이어야 하는 책임을 짊어져야만 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그 결과를 천희에게 공유했던 것이다. 천희가 알고 있던 구결은 바로 그때 당소월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다. 천희는 당진천에게 그 완전한 구결을 읊어주었다. 당가의 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크게 보자면 이 구결은 무림의 가장 은밀한 기밀 중 하나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당진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사천당가의 가주네. 그 말인즉슨 내가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뜻이지. 특히 독과 암기에 관해서라면 말일세. 하지만 내 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무력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 소협, 당가는 이제 자네에게 또 다른 거대한 빚을 졌네. 이쯤 되니 우리가 어떻게 자네에게 보답해야 할지조차 모르겠군. 천희가 대답했다. 보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누군가가 가르쳐준 구결을 그대로 읊었을 뿐이니 은혜로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희는 속으로 무척 기뻤다. 이것은 보통의 은혜가 아니었으며 모든 공로는 전생에서 당소월이 완성했던 연구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 있었다. 과거로 돌아온 이후 천희는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식사 한 끼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그는 상위에 놓인 모든 음식을 깨끗이 비웠다. 당진천은 천희와 따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기에 당소월에게 먼저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다. 천희와 당소월은 2시간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천희가 물었다. 가주님,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겁니까? 당진천이 대답했다. 은인의 사적인 일에 캐묻는 것이 무례한 줄은 알지만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허락해주게나. 자네, 천살성 텐사싱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질문은 천희의 허를 찔렀지만 그는 당진천이 정확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해했다. 천살성은 천무지체에 버금가는 무학의 재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살기를 갈수록 통제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천무지체와는 달리 이러한 성질을 깨닫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이 정한 살육의 운명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특수한 체질이 천살성이라 불리는 이유였다. 가주는 천희가 천살성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천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제가 천살성의 무공을 익혔다고 의심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주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맞네. 자네의 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짙어. 사파의 늙은 괴물들에게서조차 그런 기운은 느껴본 적이 없네. 게다가 살기가 내공을 타고 흐른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말이야. 소월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네는 그 모든 살기를 순식간에 거두어들였지. 지금 당장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에 하나 자네가 이성을 잃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가볍게 여길 수 없네. 내가 당가의 내공신법을 가르쳐주면 어떻겠나. 그 대신 그 위험한 무공은 포기하게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도 영약은 아낌없이 지원해주겠네. 천희는 가주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정중히 거절했다. 가주가 거절하는 이유를 묻자 천희가 대답했다. 아무리 가파르고 험난한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제 두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산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길을 걷느니 차라리 제 산을 오르겠습니다. 설령 그 길을 걷다 쓰러지는 날이 온다 해도 제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가주는 마침내 천희의 결정을 납득했다. 자네가 준 구결은 내가 확인해 보도록 하지. 하지만 솔직히 그걸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정말 궁금하군. 아주 작은 힌트라도 줄 순 없겠나. 천희는 그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운명이 이끈 만남이었습니다. 가주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필시 자네만의 이유가 있겠지. 천희가 대답했다. 언젠가 가주님께 모든 걸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가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에게 방으로 돌아가 쉬라고 일렀다. 천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주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잠깐, 난 아직 자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인어른. 천희가 다시 물었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가주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천소엽, 해가 벌써 중천에 떴어요. 어찌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천희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채 느릿느릿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는 당소월의 옷차림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침에 미래의 정혼자를 직접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단장을 한 것이었다. 천희는 당소월이 정혼자의 존재를 이토록 빨리 받아들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짓궂게 그녀를 놀렸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은 거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왜 이리 곱게 단장을 했는지 설명해 주겠소? 당소월은 기가 막힌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 꼴이 이런데 어떻게 제대로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녀는 천희를 다시 방으로 밀어넣으며 씻고 나오라고 쏘아붙였다. 1시간 후 마침내 두 사람의 준비가 끝났다. 당소월은 천희를 데리고 거리 구경에 나섰다. 천희가 신이 나서 외쳤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사천 유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거군. 당소월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저 가벼운 산책일 뿐이에요. 대체 왜 그렇게 신이 난 거죠? 사천은 사실상 우리 당가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어요. 당가의 대릴사 위로 들어올 작정이라면 이 기회에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전생에 천희가 사천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이미 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후였다. 멀쩡하고 평화로운 사천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소월은 이 일대의 모든 상인을 알고 있는 듯했고 천희는 그녀의 곁을 따라 걸으며 주변의 모든 것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둘러보았다. 천희가 당소월의 정혼자라는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아가씨께 벌써 정혼자가 생기셨다고요? 천희는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당소월이 즉시 그를 꾸짖었다. 그렇게 딱딱한 표정으로 의례적인 인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인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네요. 천희는 어쩔 수 없이 물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요? 상인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정혼자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사천 전역으로 퍼질 텐데 말이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소월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온 이유였다. 당소월은 그의 걱정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아직 정식으로 약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나 같은 놈이 정말 이 여자의 남편이 되어도 괜찮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무시해버려요. 당신은 나의 낭군님이 될 사람이니까요. 생면부지의 남이었던 저를 위해 당신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잖아요. 마치 소설 속 이야기 같지 않나요? 당신은 운명이 제게 보내준 나의 주인공이랍니다. 사천당가에서 제일가는 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틀림없이 매일 밤 꿈속에서도 웃으며 깨어나시겠죠. 그 후 당소월은 천희를 데리고 여러 지역의 유명한 진미들을 맛보러 다녔다. 천희는 하루 종일 미래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그에게 있어 인생이 이토록 평화롭고 편안하게 느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소월이 미소 지었다. 천소엽께서 사천의 음식을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미처 몰랐네요. 천희가 대답했다. 전 원래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배를 줄일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당소월은 그 순간 동굴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도저히 밥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것들이었다. 천희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이미 사과드렸으니 그 얘기는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당가로 돌아왔다. 저택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몹시 분주해 보였다. 당소월은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다.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지. 멀리서 당소월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한 한 남자가 급히 그녀를 맞이하러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천희는 즉각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지? 설마 내 연적인 건 아니겠지. 사실 이 모든 일은 해가 지기 직전에 시작되었다. 가주의 호위무사인 당유진은 당소월이 미래의 남편을 정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약혼은 불과 하루 전에야 정해진 것이었다. 당유진은 큰 충격을 받았다. 가문 곳곳에서 소월 아가씨에 대한 보고를 이미 들었습니다만 이토록 쉽게 남편감을 고르실 줄은 몰랐습니다. 가주가 입을 열었다. 그 녀석을 철저히 조사한 뒤에 내린 결정이네. 절강성 출신의 고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검을 쥐고 살아왔다더군. 15의 나이에 적사방의 모든 무인들을 쓸어버렸고 언제 주하인마를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살기를 통제할 줄도 알지. 과거의 행적으로 보아 녀석이 뒷골목 출신의 위험한 인물임은 틀림없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칼끝이 우리를 향해 있지는 않더군. 녀석은 소월이를 지키기 위해 납치를 감행했고 아이의 동령지체가 지닌 부작용을 통제할 방법까지 내게 가르쳐 주었네. 그 설명을 들은 당유진은 천희를 당가의 사위로 맞이하는 것만으로는 그 은혜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당진천이 대답했다. 내가 다른 보상들을 제안해 보았지만 녀석은 전부 거절했네. 그 녀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저 가족뿐이라더군. 당유진은 자신의 조카딸 역시 이 약혼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 믿었다. 다시 현재 천희와 당소월은 막 당가로 돌아온 참이었다. 당진천은 여동생을 향해 달려가는 아들을 불러 세웠다. 충아,
소월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은 모두 이 소협 덕분이다. 그 말을 들은 당충은 천희를 향해 정중히 폭권 예를 취했다. 소개가 늦어 송구합니다. 제 이름은 당충이라 하며 사천당가의 소가주입니다. 제 누이를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희는 당충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생에 당가가 멸문당했을 때 당충은 목숨을 바쳐 당소월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곧 당충은 천희가 당가의 대릴사위로 들어올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굳어버렸다. 소월이에게 벌써 지아비가 생겼다고요. 전 아직 짝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는 즉시 천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상황을 모두 이해할 때까지 캐물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천희가 먼저 결정타를 날렸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천희가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는 것을 듣고 당충은 더욱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는 아무리 천희가 당가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으며 이 약혼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뿐인 누이를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단 말인가. 천희가 즉시 그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우린 생면부지의 남이 아닙니다. 소월이와 저는 동굴에서 한 달 내내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이미 소월이에 대해 알아야 할 건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요. 당소월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천소협, 하필 이런 때에 어째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 말은 오히려 당충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다. 그에게 있어 여동생은 여전히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탕을 조르던 어린 소녀였기 때문이다. 당진천이 헛기침을 하며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당면한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다. 일행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당진천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소월이를 습격한 배후가 마교라는 정보를 입수했네. 그 충격적인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천희는 특히 더 믿기 어려워했다. 전생에서는 조사가 미궁에 빠지기 전까지 그저 몇몇 잔챙이 습격자들만 처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마교의 짓이라는 걸 알아낸 거지? 당진천이 말을 이었다. 놈들이 광동성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오문이 살기 위해 직접 넘긴 정보이니 틀림없을 것이야. 당충이 경노했다. 아버지, 제가 당장 그 마교놈들의 사지를 찢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진천이 계획하고 있던 바였다. 하지만 당진천에게는 한 가지 더 논의할 사안이 있었다. 그는 당소월과 천희가 당가에 남아있기를 원했다. 본래 무림의 규율대로라면 너희 스스로 이 원한을 갚도록 해야 마땅하겠지. 하지만 습격을 당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았거늘 난 너희 둘 다 무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희를 부른 건 그저 습격의 배후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네. 천희가 반대하고 나섰다. 장인어른, 강호 무림에서 살아갈 저희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희의 원한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당진천이 대답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네는 이미 자네들을 습격한 자들을 직접 처단했네. 자네는 이미 제 몫을 다한 것이니 나머지 일은 우리에게 맡겨두게나. 당소월이 다급히 입을 열었다. 천소협께서 저를 구해주셨고 습격자들도 처단했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저도 함께 가도 된다는 뜻이겠지요. 당진천은 당소월이 더 말을 잇기 전에 그녀의 말을 자르고 나섰다.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이 애비 말을 들어다오. 솔직히 말해서 널 다시 사지로 내몰 용기가 없구나. 당소월은 주춤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애원하시는 것을 듣고 나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방을 나서자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다. 천희는 일이 복잡해졌음을 깨달았다. 마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들과 맞서면 천마에 대한 정보를 얻을지도 몰랐다. 당소월이 씁쓸하게 물었다. 우리 정말 이대로 포기하는 건가요? 천희가 그녀를 향해 돌아보았다. 천무림 출행에서 그토록 위험한 일을 겪고도 이처럼 담담하다니 놀랍군.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너무 겁에 질려 다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텐데. 당소월이 눈살을 찌푸렸다. 당연히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지금 도망친다면 무인으로서의 내 길은 여기서 끝나고 말 거예요. 난 당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기에 계속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네요. 천희는 당소월의 본성이 어릴 적이나 전생에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해해. 옛말에 미리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나중에 용서를 비는 게 더 쉽다고 했지. 그래서 지금부터 널 다시 납치해 광동성으로 직행하기로 결정했어. 사랑하는 나의 미래 부인께서 한 번 더 납치당해 주시겠소. 한편 광동성의 다른 어딘가에서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투덜거렸다. 젠장, 내가 교대로 자자고 했잖아. 바보같이 둘 다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며칠이나 지났는지도 모르겠군.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온몸이 다 근질거려. 난 기다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단 말이야. 그의 옆에 있던 여자가 대답했다. 불평 좀 그만해. 내가 날짜를 세고 있었어. 정확히 3일이 지났으니 놈들도 곧 도착할 거야. 나타나기만 하면 갈기갈기 찢어주겠어. 그날 밤 달은 숨어들고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만이 울부짖었다. 당소월은 아버지가 이미 중경을 지났을 거라 짐작하며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천이 역시 검을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몰래 단가를 빠져나와 광동성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다. 그들은 조용히 마국간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 구역의 경비는 그리 삼엄하지 않았다. 천이가 살기를 뿜어내어 순식간에 마국간 경비병의 몸을 굳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쳐서 기절시켰다. 당소월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천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가 미소 지었다. 내가 널 납치하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 불평할 자격은 없다는 뜻이지. 당소월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 때문에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천이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달랬다. 광동성으로 향할 준비를 하던 중 당소월은 천이가 자신의 말을 고르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변명은 간단했다. 난 말 탈 줄 몰라.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는 당소월과 한 말을 타야만 했다. 전생에서 천이는 말을 살 돈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마침내 말을 살 돈이 생겼을 땐 이미 말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었기에 굳이 말 타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천이가 말에 올라타 당소월의 뒤에 앉았고 그녀는 그가 밀착해오는 것을 느꼈다. 당소월은 금세 부끄러워졌다. 소엽, 설마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천이가 그녀를 재촉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사랑하는 미래의 부인. 그만 출발이나 합시다. 며칠 뒤 앞서 출발한 당진천과 당가의 무인들은 이미 광동성에 도착해 있었다. 당가의 무인들이 적의 거점을 완전히 포위했다. 당진천과 동행한 무인들은 모두 당가의 정예병이었다. 당진천이 물었다. 이곳이 확실하냐? 하오문의 정보원이 다급히 대답했다. 제가 어찌 감히 도광님을 기만하겠습니까?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거친 결과 마교놈들이 이곳을 빈번히 드나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몬단이 이미 이 일대를 전부 에워쌌습니다. 아내 놈들도 이제쯤이면 눈치를 챘을 겁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즉시 공격하겠습니다. 당진천은 정보원을 물러가게 하며 훗날 제대로 치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다음 아몬단주에게 물었다. 사천에서 광동까지 이 먼 길을 달려왔건만 자네가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 아몬단주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한 가문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을 뿐입니다. 복수를 하는 와중에도 동행한 모든 이들을 돌보고 하오문과 조율도 해야 하니까요. 홀로 오셨다면 적들을 제거하는 게 훨씬 수월했을 테지요. 놈들이 따님께 무슨 짓을 하려 했든 사적인 이유로 복수에 나서는 가주는 필연적으로 비난을 사기 마련이니까요. 당진천이 담담하게 물었다. 허나 이제 그들 앞에 서서 문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지 않나. 이 시점에 와서 평판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몬단주는 그의 뜻을 알아차렸고 두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가주님,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주변을 철저히 봉쇄하여 오늘 밤 일어나는 어떤 일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당진천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거점 입구의 평온함은 아주 잠시뿐이었다. 갑자기 귓가를 때리는 굉음이 터지며 정문 전체가 산산조각 났다. 안에 있던 자들은 이미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수는 20명이 넘었고 모두가 뛰어난 무인들이었다. 흙먼지가 서서히 걷히며 연기 속에서 홀로 선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름 아닌 경로한 천이의 미래, 장인어른, 도광 당진천이었다. 적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혼자 온 거지? 원래 목표물은 잊어버려. 도광이 어째서 수하 한 명 데리지 않고 혼자 여길 왔겠어? 정파놈들의 방식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군. 당진천이 차갑게 대답했다. 명예와 예의란 마땅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과 상황에나 베푸는 법이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모두 한 줌의 동물로 녹아내릴 것이다. 붕대를 감은 사내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말만 믿고 여기서 며칠이나 기다렸잖아.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거지? 돌아가서 죽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도광에게 죽임당하거나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것뿐인 거냐? 여자 역시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가 가주가 딸을 아끼는 마음이 이토록 깊어 직접 복수에 나설 줄은 상상도 못했군. 저렇게 과잉보호하는 아버지를 뒀으니 그 자식들이 진정한 무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당진천이 차갑게 대답했다.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 마교에 숨어 연명하는 주제에 남의 앞날을 걱정할 자격은 없다.
여자 측도 그 말에는 반박할 수 없었다. 특히 살아남는 데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평소 같았다면 복수하러 온 당가의 여식과 함께 목숨을 잃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겠지. 하지만 난 이대로 죽을 생각도, 독에 녹아내릴 생각도 추호도 없어. 마교도들이 먼저 움직였다. 여러 고수들이 일제히 몸을 날려 당진천을 포위했다. 하지만 당진천은 그저 바닥을 가볍게 구를 뿐이었다. 순식간에 짙은 동무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를 에워쌌던 습격자들은 거의 동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몇몇은 뼈조차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 역겨운 액체만 남겼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당진천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적을 몰살시켰다. 하지만 시체 중 하나에는 폭약이 숨겨져 있었다. 당진천조차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었다. 그들은 시체 안에 병력탄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 안뜰 전체를 휩쓸었다. 마지막 순간 한 인형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당진천은 안뜰 위를 떠오른 채 아래에서 터지는 폭발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분노에 찬 욕설을 내뱉었다. 이 간악한 놈들. 오늘 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 사이 붕대를 감은 사내와 여자는 폭발을 틈타 탈출을 감행했다. 그들의 공격은 빠르고 악랄했으며 눈 깜짝할 새에 창문을 부수고 빠져나갔다. 밖에는 그들의 퇴로를 막기 위해 여러 명의 당가 무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두 도망자는 당가 무인 2명의 목을 베어버렸다. 붕대를 감은 사내가 초조하게 소리쳤다. 빌어먹을. 모든 게 틀어졌어. 지금 도망친다 한들 우리한테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나. 여자가 차갑게 대꾸했다. 일단 살아남아야 미래를 걱정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불평은 나중에 듣겠어. 지금은 달아나는 데만 집중해. 그 순간 그들의 발이 기분 나쁘게 푹신하고 끈적이는 무언가에 푹 빠졌다. 고개를 들자 그들은 붉은 혈무에 휩싸인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었다. 두 사람은 즉시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어디를 둘러봐도 끝없는 붉은색뿐이었다. 그때 천이가 검을 쥐고 여자에게 돌진했다. 내 미래의 아내를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그냥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널 순순히 보내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의 검광이 번쩍이더니 눈 깜짝할 새에 여자에게 닿았다. 하지만 두 적들 역시 빠르게 반응하여 합심해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천이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공평한 2대2 싸움이군. 복수할 시간이 찾아왔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도착했군. 양측은 짙은 혈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았다. 천이와 당소월을 알아본 붕대를 감은 사내와 여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기에 노간, 게다가 기껏해야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군. 사천 당가의 사람이 틀림없어. 누구인지 아주 뻔하군.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붕대를 감은 사내는 조금 전의 초조함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널 따라다니면 항상 제법 쓸만한 사냥감을 만난다니까.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저 여자가 바로 우리 계획을 망쳐버린 당소월이야. 그 옆에 있는 성가신 검객이 저 계집을 지켜준 놈이겠지. 도광의 명령까지 어겨가며 직접 원한을 갚으러 오다니. 네가 진정한 무인이 되지 못할 거라 했던 내 말은 취소해야겠군. 당소월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굳이 취소할 필요 없어. 그 말은 네가 오늘 밤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을 테니까. 당소월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취했다. 천이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저 사내를 알아봤다. 그는 아귀부라 불리는 자였다. 천이가 과거로 회귀하기 전 이 자는 마교의 몇 없는 화경의 고수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자세로 보아 권사인 것 같군. 한 가지는 확실했다. 두 적 모두 현재 절정 초입의 경지에 올라 있었기에 무공의 성취로만 보면 천이가 확실히 불리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격차를 뛰어넘는 것은 천이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천이는 즉시 섬뜩한 살기를 뿜어냈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 압도적인 살기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끔찍했다. 약한 사파 무인들이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붕대를 감은 사내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흥분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재미있군. 엄청나게 강하잖아. 널 감싸고 있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짙다니. 아무리 봐도 우리랑 싸우는 것보다 손을 잡는 게 훨씬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말이야. 슬슬 네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천이가 차갑게 대꾸했다. 안타깝게도 난 당가의 대릴사위로 들어갈 몸이고 엄연한 정파 무인이거든. 게다가 나한텐 이미 미래의 아내가 있어서 남자 따위한테는 관심 없어. 붕대를 감은 사내가 폭소를 터뜨렸다. 정파라고. 장난해. 너 같은 놈이 정파면 나는 온 무림의 정파, 맹주라도 되겠다. 여권사가 공격을 준비하자 당소월 역시 독공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매에서 한 줄기 짙은 녹색의 동무가 뿜어져 나왔다. 붕대를 감은 사내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그는 바닥을 박차고 허공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천희가 이미 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천희가 검을 휘두르려는 찰나 여권사가 바닥에 강하게 주먹을 내리꽂았다. 강력한 충격파가 사방을 뒤흔들며 천희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여자의 완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붕대를 감은 사내는 재빨리 그 빈틈을 노려 거대한 도끼를 천희에게 휘둘렀다. 두 사람이 합을 주고받는 사이 여권사가 천희의 등 뒤로 돌진했다. 그 순간 암기 하나가 그녀의 눈을 향해 날아들었고 그녀는 철저히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양 주먹을 휘두르며 날카로운 타격 2번으로 암기를 쳐냈다. 당소월은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춘 채 반격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여권사의 눈빛이 신중해졌다. 당소월은 극히 보기 드문 천재였으며 이 두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였다. 한편 외곽을 경비하던 당가 무인들이 도착해 전투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들은 천희와 당소월의 예기치 않은 등장에 혼란스러워했다. 당가 무인들이 막 도움을 주려던 찰나 당소월이 그들을 멈춰 세웠다. 내 동무는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요. 더 가까이 오시면 여러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우리가 직접 결판내야 할 원한이에요. 부디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또 한 번의 공방이 오간 후 천희는 즉시 몸을 뒤로 뺐다. 그러고는 입에서 피독주를 뱉어냈다. 천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최고급 피독주인데 10분조차 버티지 못하는군. 자화승독초를 흡수하더니 아주 뼛속까지 도끼로 가득 차버렸구나. 당소월이 그에게 경고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저조차도 아직 제 독의 위력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요. 그 구슬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돼요. 적들의 상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들은 동물을 아주 소량 들이마셨을 뿐인데도 이미 지독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동명지체의 명성은 실로 헛되지 않았다. 여권사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박준여의 독은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검사가 심각한 문제야. 당소월을 먼저 노린다 해도 저놈이 우릴 서밤매고 도망치지 못하게 막을 거다. 이대로 가다간 도광이 우리를 따라잡고 말아. 저 검사부터 없애버려야 해. 붕대를 감은 사내가 대답했다. 말이야 쉽지. 저 검사놈은 고작 인류 무인일 뿐인데도 빈틈이 거의 없어. 하지만 저 따위 하찮은 살기 따위는 내게 전혀 통하지 않지. 그것이 바로 천희가 아귀부를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였다. 광랑탈명술은 살기로 적을 겁에 질리게 하여 움직임을 억누르는 무공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를 느낄 줄 아는 자들에게만 통했다. 아귀부 같은 광인은 아무리 끔찍한 살기를 뿜어내도 미친 개처럼 달려들 것이 분명했다. 천희의 전생에서도 그 점 때문에 그는 극도로 까다로운 상대였다. 아귀부가 앞으로 나섰다. 잠시 후 그와 여권사는 천희와 당소월을 향해 돌진했다. 당소월은 이전과 같은 전술을 사용해 즉시 짙은 녹색의 동물을 뿜어냈다. 하지만 여권사는 이미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력한 주먹을 내지르자 권풍이 동물을 뚫고 길을 냈다. 당소월은 경악했다. 저 여자는 오직 권한만으로 동물을 흩어버린 것이다. 여권사는 연이어 주먹을 내질러 천희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당소월은 즉각 경악하며 불안해했다. 천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피라미 2마리쯤은 전혀 진지하게 상대할 가치도 없으니까. 땅에 착지한 직후 천희는 거대한 살기를 내뿜어온 세상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여권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그 자리에 즉시 얼어붙고 말았다. 아귀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천희의 발을 묶기 위해 앞으로 맹렬히 돌진했다. 천희는 핏빛 내공을 자신의 검에 불어넣었다. 잠시 후 검과 거대한 도끼가 정면으로 격돌했다. 귀청이 터질 듯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고 아귀부는 뒤로 튕겨 날아갔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무공 경지는 분명 천희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이 격돌은 그가 압도당하는 것으로 끝이 났고 이는 저 어린 검사에게 무언가 비범한 구석이 있다는 증거였다. 천희는 경지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면도날처럼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했다. 천희는 도끼날과 부딪히는 대신 반복해서 도끼자루를 노렸고 최소한의 힘만으로 상대의 위력을 무력화시켰다. 아귀부는 마침내 평정심을 잃고 말았다. 대체 이 애송이는 뭐지? 이놈의 전투 감각과 이해도는 이미 압박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경지를 까마득히 초월한 수준에 도달해 있잖아. 아귀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무기를 휘둘렀다. 날카로운 도끼날이 천희의 몸을 그으며 피투성이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것은 얕게 베인 상처에 불과했다. 그 공격은 천희의 근육이나 뼈에는 닿지도 못했다.
이제는 천이가 반격할 차례였다. 내 놈이 도끼로 쳤으니 내 검으로 보답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지. 살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넌 초식 대결로 절대 날 이길 수 없다. 어차피 넌 내 전생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한테 졌거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이는 검을 휘둘러 아귀부의 머리를 갈라버렸다. 여권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동료가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단 말인가. 즉시 분노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가 어떤 인간이었든 아귀부는 어쨌거나 그녀의 동료였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녀는 당소월의 동물을 곧장 뚫고 돌진했다. 그 무모한 결정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지독한 도끼가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불과 몇 분 만에 천이와 당소월은 훗날 마교의 최상급 고수가 될 2명의 무인을 베어버린 것이다. 천이가 생각하기에 이 전투가 그토록 쉬웠던 것은 오로지 당소월의 동무 덕분이었다. 역시 그의 미래 아내가 최고였다. 두 적이 모두 쓰러지며 마침내 전투가 막을 내렸다. 당소월은 이내 천이 역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처를 살폈다. 조금만 더 깊게 베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천이는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 괜찮아. 치명상은 아니니까. 당소월은 그에게 2번 다시 그렇게 무모하게 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다. 어떤 전투에서든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했다. 천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당소월이 그가 말하기도 전에 입술을 꼬집어 막아버렸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걱정하는지 보자 천이의 가슴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그나저나 꼭 이렇게까지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나? 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끔찍하게 부끄러울 것 같았다. 머지않아 천이의 몸에 났던 상처가 말끔히 아물었다. 당소월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흉터가 남으면 외모를 망치게 될 테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해요. 방금 상처에 치유독을 썼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또 치료해달라고 일부러 다쳐오시면 절대 안 돼요. 바로 그 순간 그들 뒤에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다. 그는 다름 아닌 천이의 미래 장인어른 도광 당진천이었다. 하지만 당진천의 표정은 이미 무섭게 굳어 있었다. 너희 둘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건지 그리고 방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똑바로 설명하는 게 좋을 거다. 그 말에 천이와 당소월은 그 즉시 얼어붙고 말았다. 천이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제가 전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당진천이 쏘아붙였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10분 후 천이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천이와 당소월은 얌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벌을 기다렸다. 당진천이 엄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천소협, 그리고 내 소중한 딸아.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건 너희도 잘 알 거다. 그렇지 않느냐? 천이와 당소월은 서로 모든 책임을 지려 했다. 당진천이 천이를 바라보았다. 천소협, 모든 일이 자네가 말한 대로 벌어진 것이라면 난 더욱 실망스럽네. 내 딸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고 자백하는 꼴이니 말이야. 만약 소월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내가 당가의 식구들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는가. 천이는 고개를 숙였다. 허락 없이 행동하며 장인어른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소월이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소월이는 제게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장인어른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그의 말은 마치 고백처럼 들렸고 당소월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당진천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위기를 모면하는 입담 하나는 참으로 기가 막히는군. 어찌됐든 자네의 복수는 끝났네. 그러니 근처에 머물며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게. 우리는 아직 처리할 일이 있어 이곳 광동성에 며칠 더 머물지도 모르니. 앞선 전투에서 당가는 유용한 정보를 알고 있을 만한 마교도를 생포했다. 무리를 이끌던 우두머리들은 이미 죽은 뒤였다. 포로가 중요한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지만 작은 정보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 말을 듣고 천이의 표정이 진지하게 굳어졌다. 이내 그가 자신의 생각을 꺼냈다. 장인어른, 신문하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밤이 찾아왔다. 생포된 마교도는 신문실 안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다. 외양으로 보아 포로는 백발의 노인이었다. 머지않아 천이가 신문실로 들어섰다. 당진천이 설명했다. 혹시 모를 변수를 막기 위해 방금 전에서야 신문을 시작했네. 하지만 모든 것이 자네가 예상한 그대로 흘러가더군. 모든 마교도의 몸속에는 금제가 걸려 있어 평범한 신문은 소용이 없다는 것 말일세. 어떻게 그 금제를 풀 셈인가? 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진천은 천이가 그 금제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중에 묻기로 했다.
지금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먼저였다. 천이는 노인에게 다가가 엄지손가락을 포로의 이마에 꾹 눌렀다. 마교 자체는 결코 그리 대단한 세력이 아니었다. 그들의 약점은 천마의 압도적인 무력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마교는 마공과 금지된 주술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금제술은 중원에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게 되었다. 천희의 전생에서 정사연합은 이 금제술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파해법을 찾아냈다. 각각의 금제는 고통, 고독, 그리고 희생자의 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침묵을 강요하는 암시들로 얽힌 복잡한 매듭과도 같았다. 그 매듭을 풀려면 포로의 혈도에 내공을 주입한 뒤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의 순서에 맞춰 정확히 이끌어야만 했다. 잠시 후 노인의 눈, 귀, 코, 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희는 손을 거두었다. 금제는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짚은 혈도는 그의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약 15분 후면 그는 죽거나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신문을 끝내셔야 합니다. 당진천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에게 이름과 직책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예눈학이며 마교 악견대의 대장이라고 대답했다. 포로가 실제로 입을 열자 당진천은 내심 경악했다. 정말로 통하다니. 그렇게 많은 미혼독을 썼을 때도 단 한마디조차 내뱉지 않던 놈인데 하나의 부대를 통솔하는 자라면 절대 평범한 신도일 리가 없지. 이윽고 당진천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 마교가 내 딸과 사천단가를 노린 것이냐? 노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대업을 위해서다. 단가가 대업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들었다. 대업이라고? 조주가 직접 공격을 명한 것인가? 노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아귀부와 사마수리인이 멋대로 독단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근처에 서 있던 천희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정보를 얻어낸 후 당진천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 대업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노인은 갑작스레 낄낄거리고 웃었다. 우리의 계획은 무림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다. 모두가 복수심에 집어삼켜져 피로 물든 세상을 창조할 것이다. 천희는 망연자실했다. 그것은 천마의 계획과 소름 돋도록 똑같았다. 당진천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교놈들의 악랄함은 여전하군. 무림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겐가. 이제는 아예 무림 전체를 멸망시키려 하다니. 천희는 마침내 그녀를 기억해냈다. 그녀는 귀목마녀 사마수리인이었다. 전생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뼈만 남은 듯 야위어 있었고 고작 인류 고수에 불과했다.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무림을 멸망시키려는 마교의 목적, 그것은 훗날 천마가 추구할 목표와 동일했다. 하지만 마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천희의 기억과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 천희가 당진천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장인어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천희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현재 마교 교주의 무공경지는 어디까지 이르렀나? 노인이 대답했다. 교주님은 이미 극마경에 도달하셨다. 중원의 무공체계로 따지자면 극마경은 화경과 동등한 경지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희는 자신에게 천마를 막을 진정한 기회가 남아있음을 깨달았다.